중고등부 학습 사이트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에는 중3 2학기 금성 3-1단원 2의 마담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라고 하는 논설문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논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논증에 대한 개념 좀 잘 알아두고 넘어가시고요. 지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목에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이유는 인공 불빛 때문에 많은 생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앞부분에서는 일하느라 쌓인 피로를 밤하늘의 별을 보며 풀고 싶었으나 도시의 밤이 너무 밝아서 별을 볼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론에서는 인공 불빛 때문에 여러 생명체들이 온전하게 살아나가기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 한번 보시죠. 잠을 청하려는데 창밖에서 매미가 여전히 요란하게 울어내고 있다. 그 이유는 매미가 인공 불빛 때문에 낮밤을 구분을 못해서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을 예로 문제를 제기한 거고, 공포영화보다 두려운 건 열대야. 그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소음이다. 매미는 수컷만이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암컷을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친구들에게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역 표시, 그 다음에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래 매미가 낮에만 울고 밤에는 울지 말아야 되는데 가로등하고 자동차 전조등, 간판, 네온사인 때문에 매미가 밤에도 울어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반딧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매미가 아니라 반딧불이. 원래 반딧불이는 청정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고 암컷이 그 빛을 내면서 수컷을 유혹을 하고 수컷은 암컷 곁으로 날아가 구애를 하는다. 암컷도 빛을 내고 수컷도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공 불빛 때문에 어려워졌다. 왜? 환한 불빛 때문에 암수가 서로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이 정도로 인공 불빛의 심각성이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곤충들 뿐만 아니라 이번엔 다른 거, 인천광역시 운북동의 농민들은 논농사가 예전 같지 않다. 왜? 새로 놓인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그 불빛 아래에 있는 벼들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벼들입니다.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벼이삭이 연그는데 장애가 되는 밝기는 5럭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로등 밝기는 30에서 50럭스, 10배 가까이 돼요. 그리고 250W 나트륨 등은 사방 45m까지 10럭스 이상의 빛을 내뿜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작물들은 5럭스가 넘으니까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보름달이 밝다고 하지만 보름달은 0.3럭스, 자연적인 빛인 보름달은 0.3럭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전남 장흥, 이건 골프 연습장 때문에 벼의 생육이 더디고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골프 연습장 근처의 마을은 가로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아졌다. 벼는 낯이 길 때 광합성 작용을 활발히 해서 영양분을 최대한 저장했다가 낯이 짧아지는 시기에 이삭을 만든다. 그런데 밤에도 계속 빛을 쬐면 이삭이 여무질 못해. 그 다음에 벼 말고 들깨도 불빛에 민감해서 꽃을 피우지 못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자라기만 한다. 그 다음 벼, 들깨, 시금치는 0.7럭스, 보름달 2배 밝기만 되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콩, 팥, 호박, 옥수수 같은 여름작물은 빛 쬐는 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작물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게 되는데 밤이 낮처럼 확연해지면은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고 작물이 돌연변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해가 저물면 화려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의인법을 사용했었죠. 도시를 의인화했습니다. 그런데 보긴 좋은데 꼬마정과 전선을 온몸에 칭칭 휘감고 있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떠할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겨울에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는 생리작용을 거의 안 해요. 휴면 상태를 맞게 되는데 전구의 밝기 300럭스 내외의 발열 온도가 28도인 전구의 밝기는 휴식기의 나무에게 너무나 밝고 뜨거워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산림청에서는 조명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설치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촘촘하게 설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잎이 있는 나무는 잎에서 전구를 3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라. 그리고 전등, 철사를 고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가로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인공 불빛의 피해는 이번엔 사람에게 이어진다. 도시의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아요. 그리고 밤에 불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는 잠을 푹 잘 수가 없고 뇌파도 불안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멜라토닌이 있는데 멜라토닌, 노화 억제, 면역기능 강화 좋은 거 다 있네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없으면 면역기능 약화, 그 다음에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이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영국에서 경고를 했고, 유전자 변이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디슨의 빛을 발명했어. 이거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밝고 화려해졌다. 인공조명 때문에 밤에도 일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더 피곤해져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생물체 살아가려면 빛은 필요하지만 어둠과 고요도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주장입니다. 어둠 속에서 쉬어야지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가지 꽃들, 곤충들, 그 다음에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공 불빛이 사라지면 2500여 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밤, 이거 중의적임이죠. 진짜로 별을 볼 수 없는 밤 아니면은 하찮은 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자, 전등 스위치를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자 라는 게 이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하고 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나열한 것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굉장히 많았었지?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쉬운 소재를 사용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인공 불빛의 긍정적 효과 얘기했나? 그런데 과학적 이론을 통해 이건 확실하게 아니었죠. 다는 날라가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맞는 말이고요. 과학 발전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논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귀납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 추가 문제 등은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